지금 가볼 곳은 인사동에 있는 경인미술관이라는 미술관입니다. 네, 이곳 경인미술관은 박영효라는 사람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지금 미술관이 됐는데요. 이 박영효는 갑신정변 당시에 20대의 젊은 나이긴 했는데 고종의 전 왕이었던 철종의 사위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급진개화파 내에서는 지위가 꽤 높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미술관에 전시관들이 이렇게 많아요. 가운데에는 정원처럼 있고요. 전시관들을 쭉 둘러보는 구조인 것 같고,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차향, 그러니까 한약향 이런 게 싹 이렇게 내음이 나거든요. 안쪽에 차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전시관을 꼭 안 보더라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면 좋은 것 같고, 저쪽에는 차를 파는 그 찻집이 또 있네요. 그래서 이곳에서 1884년 12월 1일 갑신정변 3일 전에 급진개화파가 모여서 세종 논의를 합니다. 거사 계획을 확정하는 거죠. 이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일 후 예정된 우정 총국 낙성식 연회에 주요 군 책임자들을 불러 모은다. 둘째, 연회 중 인근의 동궁에 불을 질러 소란을 유도한다. 셋째, 혼란을 틈타 문 수뇌부를 처단한다. 넷째, 창덕궁 근처에 자객을 배치하여 시내의 소란으로 왕을 뵈러 궁궐로 향하는 주요 친청 신하들을 살해한다. 다섯째, 급진개화파는 왕을 창덕궁에서 경호궁으로 모셔감으로써 신병을 확보한다. 여섯째, 여기서 새로운 인사와 정책을 발표하고 급진개화파가 주도하는 개혁을 실행한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주사위는 던져진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조계사입니다. 인사동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의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진짜 저기 크네요. 옛날 건물들이 또 있거든요. 사실 하는 정보 없었으면은 조계사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저기가 바로 갑신정변에 처음 시작한 우정총국입니다. 1884년 12월 4일은 우정국 낙성식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우정국 낙성식이라는 것은 우정국이라는 건물이 지어졌으니 축하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그 우정국의 담당자가 당시 홍영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개화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계획이 처음부터 삐걱됩니다. 별궁에 불이 나야 되는데 불이 붙었다가 거의 곧바로 꺼진 거예요. 그 좀 김옥균도 당황을 했겠죠. 왜 도대체 불 난다는 소식이 없느냐. 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여러 노력을 한 끝에 우정총국 근처에서 저 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 상황이 펼쳐지고, 근데 그 와중에 민혁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김옥균이 준비해놓은 자객에게 이제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나고, 이런 걸 봤으니까 또 참석한 사람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민영인기 제거 대상이었는데 치명상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기는 한데 절반의 성공만 거두고 있는 느낌? 약간 찝찝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정변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서 김옥균과 그 일행은 먼저 일본 공사관을 갑니다. 거기서 좀 일본에 조금 못 믿어왔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협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창덕궁으로 달려갑니다. 왕을 모시러 가는 거였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창덕궁으로 가볼 텐데, 창덕궁에 가기 전에 먼저 들릴 곳이 있습니다. 현대 사옥인데요.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안국역 3번 출구에서 바로 나오면 이렇게 현대 사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경복궁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요쯤에 표지석이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보이진 않네요. 치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근처에 요 스님의 가게, 요 근처에 경운궁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 조선의 왕 승조의 어머니
박수빈 박씨의 사당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라서 좀 작은 곳인데 이제 거기로 김옥균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일단 피신시킵니다. 아무래도 좁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곳으로 그러면 신하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혹해야 뭐 괜찮으시냐 이러면서. 근데 걔 들어오는 친청나라 신하들을 김옥균 파가 통제하고 오는 족족 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왕을 모시던 왕의 매우 신을 많이 봤던 유재현이라는 내시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 내관 같은 경우에는 왕이 죽이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가차없이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약간 친청이입을 했고 좀 김옥균 입장에서 좀 혼란을 준 거죠. 밖에 아무 일도 없더라, 돌아가도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옥균이 결국 그를 죽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왠지 고종의 약간 김옥균에 대해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정말 나를 위해서 피신시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명성황후도 조금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창덕궁 돌아갑시다, 너무 좁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게 되고, 결국에 그런 여러가지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옥균은 이제 경호궁에서 나옵니다. 병원에 나오는데 이 근처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창덕궁은 안 가요. 바로 옆에 있는 계동터로 명성대원군 조카의 집이었던 곳인데, 여기도 뭐 넓진 않으니까 계속해서 명성황후와 또 왕세자가 좁다, 공기장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마지못해서 김옥균이 창덕궁으로의 복귀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아까 서있던 그 경호궁 터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척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덕궁으로 이제 가게 됐으니까 김옥균 입장에서 좀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창덕궁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